자, 112쪽에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것이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상대 속도 개념은요, 사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주장한 건 아니에요. 갈릴레이가 상대성 이론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상대 속도의 측정 개념이 바로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좌표축이 관측자하고 운동하는 애에 따라서 우리는 그 좌표축만큼의 이동거리 수축을, 우리 이동거리를 갖다 더해주거나 그 값을 해주면 그들의 좌표하고 우리 좌표가 같다는 이론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뭐 X, Y, Z라는 좌표축이 있겠죠? 근데 물체가 X축을 따라 이동한다. 그렇다면 정지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출발점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나오겠지만, 움직이는 애 입장에서는 그 관찰할 때마다 좌표가 바뀌겠죠. 정지한 사람이 보면은.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좌표는 결국 정지한 사람이 보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더해준다면 그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좌표는 이 사람의 좌표에서 V 곱하기 T만큼을 빼면 된다. 이 이론을 정리를 하면 보여지는 속도의 개념은 사실 어디에서? 상대방 속도에서 누구 속도를 빼주면 된다.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된다라는 간단한 식이 나왔다고요. 자,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준 거야. 분명히 10의 속도 동시에 둘의 속도가 크기가 10의 속도로 똑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면 그들은 서로 정지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야. 상대방을 봤을 때. 근데 방향이 반대면 그들의 속도 크기가 10임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자의 속도는 20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상대방의 속도는 나하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 그지? 상대방 마이너스 10에서 나의 속도 10을 빼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20으로 가는 속도처럼 느끼는 거죠. 좋았는데 이 로렌츠라는 과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의 전자기학과 뉴턴의 그 말하는 고전역학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둘의 일은 아무래도 좀 공통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합치고 싶으면 자꾸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떤 값에서 안 맞나 봤다고. 속도차가 비슷할 경우에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 속도차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갖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봐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나중에 무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전자기파.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누구랑 같다고 해요? 전자기파의 속도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속도가 무한히 빠른 애들한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속도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로렌츠는 어렵게 막 식을 통해서 갈릴레이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맥스웰 방정식 이론하고 막 합쳐가지고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값을 로렌츠 인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렌츠 인자만큼의 차이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정말 운동 상황에 따른 간단한 걸로 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증명했던 걸 아인슈타인은 한 방에 정리하는 거지. 그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사람은 로렌츠가 그렇게 복잡하게 구했던 로렌츠 인자값을 어떻게 구해냈냐면 정말 간단한 현상에서 찾아냅니다. 물론 그들의 배경에 보면 뭐 계단에서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착안을 했고, 근데 그 계단에서 공이 떨어지는 모양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갖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나중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공이라면 충분히 아인슈타인 머릿속에서 이 이론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된다면 끝난 거지, 이 장은. 근데 이 장이 좀 복잡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에 이 사람하고 두 번째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슨하고 몰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들은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때 당시 1905년 정도 되면요, 마이클슨, 몰리 같은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파동성을 증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매질의 존재예요. 매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매질의 존재를 누구도 증명을 못했다고.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 거기서도 물리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몰리라는 사람하고 정말 특수 제작된 거울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게 돼. 그들의 배경은 뭐냐? 분명히 이 우주에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에테르가 있는 물질을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공전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까지도 하잖아요. 움직이게 된다면 그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부르지만 우리가 막 뛰어가면 바람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그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는 빛은 좀 빠른 속도를 가질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빛은 느린 속도를 가질 것에 착안을 해서 그들의 각을 보통 여기서는 90도로 잡았는데 거의 각을 놓고 잽니다. 90도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거기 광원이 있죠. 광원의 빛을 쏘게 되는 거죠. 광원의 빛을 쏘게 되면 그 중간에 그 반사경이 있잖아요. 저 끝에, 양 끝에 있는 반사경 말고 중간에 있는 경이 이 빛을 뭐 합니까? 양분합니다. 결국 빛을 양분한다는 말은 처음에 광원의 빛이 10이라면 양쪽에 5씩 나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반사가 돼서 오겠죠? 어떤 경로냐면 이런 경로예요. 사실 이건 실험이 거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을 실험인데 거울이 있는데 여기 투과되는 빛이 있을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죠. 여기에 반사경을 두는 거죠, 이렇게 반사경. 자, 투과경은 에너지의 반반씩 나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봐요. 1번의 빛은 2번 경로와 3번 경로의 에너지 합이 1번의 에너지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 노란색의 빛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맞고 다시 오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자, 빨간색의 빛은 반사했다가 여기서 다시 되반사돼서 뚫고 오겠죠. 이 경로가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광원이 여기 있습니다. 광원이 빛을 쏩니다. 여기에 광원이 있게 되는데 이 광원에서 빛을 쐈을 때 만약에 에테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자, 봅니다. A의 빛의 속력과 B의 빛의 속력을 따지면 누가 빠르겠어요? 에테르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방향과 반대로 A는 움직이는데 여기는 어때요? 일치하죠. 그럼 B 속도가 빠를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 다음 봐봐요. 얘는 우리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테르가 이렇게 간다면 얘 빛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이건 반사고는 굉장히 긴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 일부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도착한다면 결국 얘들이 더 빛이 빠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실험을 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미세한 걸 다 실험을 조절해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이걸로 에테르를 못 찾는다면 이건 에테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은 그들의 목적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험으로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애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은 매질을 통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또 이걸 통해 뭘 알았습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빛은 무한히 빠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이 언급돼요. 뭐라고요? 물질이요. 물질이라는 게 뭔데요?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C, 콘스탄트. 알았습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 결론을 도달하거든요. 초당 30만 킬로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래. 빛은 어디서든 똑같다는 거죠. 빛은 어떤 개든 똑같다. 여기서 봐봐요. 이미 갈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관찰자와 그 다음 관찰을 당하는 애들 있죠. 상대방. 관찰자와 상대방으로 나눠서 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는데,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관찰자든 상대방이든 무조건 빛은 어떻다? 동일하다. 결론에 도달하죠. 그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112쪽의 맨 밑에 무슨 말이 있냐면 관성계라는 게 뜨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성계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린다. 알았냐? 자, 관성 좌표계인데 관성 자체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정지와 운동밖에 없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계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운동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운동계도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등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주에 있다라고 친다면 왜 사물이 잔뜩 있으면 지나가다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 빛도 없는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달리는 물체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정지계는 항상 관찰자라고 딱 고정을 시키세요. 얘가 누구라고요? 정지계는 관찰자입니다. 그럼 운동계는 뭐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중요시하게 따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인칭이 필요한 거죠. 출제자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우주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애를 줄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에 이입되면 안 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운동이 다르게,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주선 안에 있는 애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애든 니들은 그건 신이 본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입을 되면 너희들이 우주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출제자가 누구 시점에서 봤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애가 우주선 안에를 보면 관찰자가 밖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럼 니들이 신이 봤던 대로 걔가 정지계인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운동계고요. 맞죠? 근데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애를 출제자가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가 이렇게 딱 주어를 줬다. 우주선 안에 있는 애 걔가 달리고는 있지만 신이 보기에는 철수는 밖에 있는 영희를 볼 때 자기가 정직인 거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문제를 다 알아도 틀려요. 무조건. 얘들아, 출제자는 분명히 움직이는 물체와 서 있는 자를 놓을 거야. 움직이는 자와 서 있는 자를 놓을 거야. 그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알았어? 움직이는 자든 서 있는 자든 자, 잘 봐. 우주선 있는 애가 A든 간에 봐.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애가 A든 밖에 있는 애게 B든 이건 우리가 뭘 봤을 때야? 신이 봤을 때야. 신이. 근데 만약에 관찰자가 뭐 B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A다. 그러면 얘가 무슨 개라고? 보니까 그렇잖아. 지금 보는 게. 그치?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거랑 일치하는 장면이야.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관찰자를 A로 보잖아. 그럼 A가 정지가 되는 거야. 상대는 누구니? B. 그럼 얘는 운동이잖아. 그지? 이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면 A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래서 운동계 쉽게 이해가잖아. 근데 A가 만약에 얘를 보잖아.
A가 얘를 이렇게 보잖아? 보면 A가 정직이고 B가 운동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래서 출제자가 누구냐? 출제자가 누구를 정직계로 놨냐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았어?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알았니?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기본 원리를 보러 들어갈 거야. 자, 원리를 한번 봐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뭐냐? 얘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해.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한데, 가정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봤더니 상대성 원리야. 근데 이거는 누구도 얘기했어? 갈릴레이도 얘기했잖아. 근데 갈릴레이가 로렌츠 인자가 발견되면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관찰자든 상대방이든 시간을 동일하게 본 게 패착인 거야. 시간을 동일하게 본 게. 분명히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 로렌츠 인자로 증명이 됐어. 그래서 로렌츠가 그걸 증명했단 말이야. 엄청나게 미분 써가지고 막 엄청나게 증명을 해버렸어. 근데 누구는,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운동 형태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버렸네. 그걸 니들이 보면 되는 거야. 자, 상대성 원리라는 게 뭐냐? 보는 관찰자에 따라 사건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알았어? 지금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일단 상대성 원리는 이걸 따라야 되거든. 얘를 따라야 돼. 관성의 법칙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개하고 무슨 개밖에 없다? 정지개와 등속 운동개밖에 없는 거야, 상황은 지금.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근데 운동개하고 정지개는 누가 결정하냐? 관찰자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보기에는 우주선 안에가 달리고 달에 머무는 애, 어디 행성에 머물러 있는 애가 서 있다면, 신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움직이고 걔는 서 있으니까, 아, 얘가 정지개다라고 규정을 짓겠지만, 이 이론은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찰자는 정지개고 상대방은 운동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리고 우선 거기에 뭐가 냐면, 이거 사건의 이제 동시성이라는 게 나중에 배울 거거든. 그게 왜 다르냐는 거지. 왜 다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니네가.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각각의 정지개든 운동개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한다. 알았어요? F는 M의 이런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보일까? 이게 중요한 건데, 얘들아. 내가 말하는 것 속에 문제의 힌트가 들어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 사건을 보는 걸 갖고 출제자가 시험에 낼 거 아니냐? 머릿속에 기억해,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운동계야. 무조건 알아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운동계야. 그래야 시험에 낼 수 있어. 자, 내 말을 들어봐.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한다면 이런 거야. 자, 우주선을 내가 그릴 거야, 이렇게, 우주선. 물론, 갈릴레이 방정식이 안 맞으려면 얘는 무한히 빨라야 되거든. 거의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그래서 보통 한 0.85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 0.5c 정도 되잖아? 그러면 서로의 시간과 길이의 변화 비율이 1.155 정도 차이 나. 1.155배 차이 난다고. 시간이 지연된다면 그만큼 느리게 흐르는 거고 길이도 그만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렌츠 인자가 그 뜻을 갖고 있어. 이따 보여줄게. 일단 이 안에 어떤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있어. 얘가 이런 실험을 할 거야. 빛을 쏠 거야, 이렇게. 맞고 튀어나오는 실험을.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운동계에서 일어났지? 야,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운동계라니까. 어느 애가 밖에서 이걸 봐. 영희가 봐, 이거를. 그럼 이 문제는 니들이 그림만 딱 봐도 출제자는 누구를 정지계로 잡았다? 영희를 정지계로 잡았다 라고 눈치채면 돼. 알았냐? 왜? 저 빛의 실험은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철수가 하고 있거든. 실험을 하는 곳이 뭐다? 운동계야, 무조건. 알았냐? 자, 그럼 반대편 봐봐.
자, 이렇게 열차가 0.6시 속도의 속도로 달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자, 이 안에는 철수가 탔어. 이 밖에 영희가 있어. 이렇게 됐어? 번개가 쳐. 빵. 동시에 번개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영희한테 일어났니? 철수한테 일어났니? 저 그림에서. 저기서 야, 등장 배경을 설명해봐. 철수 영희 말고 뭐뭐 있어? 나무 또 번개 또 열차. 이해하냐? 저 중에 움직이는 애가 누구냐? 하고 그 속에 있는 아니 영희 철수가 그 안에 탔잖아. 니들은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구분을 할 줄 알았다니까. 영희하고 철수가 주체자잖아. 걔들이 보는 애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다를 알아야 돼. 영이랑 나무랑 번개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야. 같은 좌표계라고. 알았니? 근데 누구 좌표계에서 지금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운동계다? 영희가 운동계야. 그럼 출제자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쳐다보겠다? 철수 입장에서 시험에 내. 무조건. 알았냐? 니들이 보기에는 철수가 움직이는데요? 그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출제자는 영희 눈으로 볼 것이냐 철수 눈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 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을 딱 그려서 아까 봐봐. 사건은 철수한테 일어났잖아. 그럼 철수가 운동계다. 저건 누구나 애들이 잘 맞춰. 근데 이런 사건을 보잖아? 지금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영희가 있는 좌표계에서 일어난 거야. 그럼 철수 입장에서 시험해봐. 자, 영희는 이 번개가 동시에 터졌지. 그지? 자, 이 번개를 광원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뭐라고 생각해 좋다고? 자, 여기도 광원이 있고 여기도 광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자, A라는 광원이 있고 B라는 광원이 동시에 번쩍한단 말이야. 그럼 영희가 보기엔 동시에 터진 거잖아. 근데 이 빛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알아? 빛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겠지. 빛이. 그치? 이렇게 사방팔방 움직이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빛은 이것과 이것이야. 왜? 얘가 움직이니까. 자, 철수는 누구 빛을 먼저 보겠냐? 맞았어. 철수한테는 B라는 광원이 먼저 터지는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야. 알았냐? 그 다음에 나중에 A라는 사건이 쫓아오겠지.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영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터지는 거지. 이해가냐? 이게 사건의 동시성이야. 그렇다면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실험이 있거든, 책에. 트럭 뒤에 어떤 애가 있어. 들어봐. 부흥하고 출발하면 이 새끼 어떻게 되겠냐? 당연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이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왜 트럭 뒤에 있는 애는 넘어갈 거고 버스 안에 탄 애는 그냥 가지? 버스 안이라는 건 말이다. 그 안에 있는 공기조차도 같은 좌표계인 거야. 알았냐? 지금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왜? 얘가 트럭 밖으로 나와 있는 순간 밖에 정지좌표계랑 섞여 있는 거야, 얘는. 야, 부흥하고 출발하면 당연히 얘가 발목을 묶어놨다면, 그지? 발목을 묶어놨어. 그래, 좋아. 걔는 안 넘어지고 가. 근데 공을 던지면 공이 어디로 갈까? 뒤로 간다니까? 왜? 공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얘는 정지좌표계야. 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높이 던지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자, 버스 안에 탄 애가 봐봐. 내가 버스 안에 탔어. 분명히 너희들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가 갈 건데 귤을 던질 거야, 내가. 툭, 이렇게. 툭. 나는 귤을 던지면 그 귤이 내 손에 다시 오겠지. 그럼 이 동굴에 여기 오겠지. 근데 니들이 보기에는 귤이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보이겠지. 자, 귤이 움직인 경로가 어떠냐? 길지. 니들이 보기에는. 난 어떠니? 짧지. 말로 설명할게. 나는 어떻다고? 짧어. 니들은. 됐지? 그럼 길이 수축은 어디서 일어났어?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니들이 보기에 움직여 정지해 있어. 그래. 움직이는 애한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알았냐? 여기까지 이해 갔냐? 자,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봐봐. 무엇은 불변이다. 됐어?
광속 불변이다. 이게 간단하게 끝난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귤을 던지지 않을 거야. 빛을 쏠 거야. 찡 써서 천장에 맞고 내려오는 거 시간을 측정할 거야. 나한테는 빛의 경로가 이거지. 니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보이겠지. 어느 빛이 빨라? 똑같죠. 똑같아. 됐어? 근데 나는 경로가 요거지. 니네는 경로가 이거고. 누가 짧아? 내가 짧지. 기리수 여기서 일어났지. 자, 그걸 동일한 빛으로 쏴봐. 난 시간이 짧을까 길까? 짧죠. 짧게 걸리고 니들은. 그래서 나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하는 거야. 시간이 짧으니까. 더군다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또 그걸 뭐라고 불러?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중요한 거야. 야, 1초가 지연된 거야? 10초가 지연된 거야? 조심해야 돼. 1초가 지연된 거야. 지연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야, 애들이. 지연이란 이거야. 1초를 가는데, 째깍, 이렇게 1초가 지연된 거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다는 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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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째깍 할 때까지 이제는 째깍, 째깍을 10번 하면 돼. 그럼 누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야? 너네가 빨리 흐르고 나는 천천히 이게 지연됐다고 그러는 거야. 팽창됐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걸 수식으로 증명해 보는 건데 수식 증명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명심해. 근데 내가 너희들을 간단하게 증명은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봐봐. 간단하게 말로 설명은 끝났지? 아, 내가 움직여.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가 우주선을 탔어. 근데 니들이 빛을 위로 띵 쏠 거야. 니들이. 봐, 나는 우주선 안에 있고 너희들은 밖에 있어. 신이 보기엔 누가 움직여? 내가 움직이지만 신의 눈빛은 가려라. 니들 아니면 나다. 근데 사건을 어디서 벌이고 있냐? 그럼 니네는 무조건 운동계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제 니네 본거를 낼 거거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그럼 내가 너를 보면 보는 순간 내가 무슨 개야? 그렇지. 얘가 정지계인 거야. 그럼 내가 보기엔 빛이 니들은 뿅뿅 이렇게 쏘는데 난 이렇게 보여. 니들 빛이. 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해 가냐? 그렇다면 나는 경로가 기네. 니들은 경로가 짧고, 그러니까 길이 수축은 니네가 일어나. 또 니네 빛이 빨라, 내 빛이 빨라. 관찰하는 빛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너네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지. 나는 시간이 길게. 그러니까 니네가 시간에 팽창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걸 아인슈타인이 계단에 떨어진 공을 보고 착안을 한 거야. 왜? 아, 저 공이 만약에 저 계단이 움직이는 운동계고 내가 관찰자라면 나는 공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걔는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수직으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으로 보이는 거지, 내 눈에는.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서 있는 놈이 본다면. 이해가냐? 정지계에서 운동계를 본다면 운동계 안에서 수직 운동이 나한테는 이렇게 삼각형 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114쪽에 봐요. 연습만 할게요. 여러분,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14쪽에 4번. S하고 S 프라임 보이죠? 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안 보이죠? 이게 뭘 알려주는 건 줄 알아요? 출제자가 찍은 애가 정지계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S가 S 프라임을 본다면 누가 정지계입니까? S가 정지계인데, S 프라임이 S를 본다면 누가 정지계라고? 그렇지, S 프라임이 정지계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들어요. S 프라임이 S를 본다면 어디서 시간이 지연돼요? S에서요. 길이 수축은 어디서 일어나요? S에서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S가 S 프라임을 본다면 시간 지연은 어디서 일어난다? S 프라임. 길이 수축도 S 프라임인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6번 문제 보세요. 6번의 문제를 보면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는 기차 안에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활을 쏴요. 알았습니까? 기차의 속도로 달리는 애가 활을 쏘면 이건 갈릴레이의 상대성이에요. 왜? 속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활의 속도는 분명히 더 빠를 겁니다. 이건 비행기가, 나르는 비행기가 무기를 땅 쏘는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쏘는 거죠. 야, 비행기도 음속인 건 알죠?
그럼 미사일하고 속도가 삐까떠요. 알았습니까? 근데 달리는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미사일 속도가 어떨까요? 더 빠르겠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간의 속도차가 나는 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거죠? 속도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운동하는 애는 빛의 속도가 가까운 애인 거예요. 최소 0.5시 이상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런 애들은 이러한 상대성 이론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봐요. 그 움직이는 열차 안에 V라는 속도에서 빛을 쏘는, 레이저를 쏘는 거나 S1, S2에서 빛을 쏘는 거나 빛의 속도는 동일할 거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괜히 열차 안에서는 빛의 속도 C 플러스 V고 밖에 있는 애는 C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무한히 빨라서 어디든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는 조건을 갖춰야 경로차와 시간차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보세요. 2번 보세요. 똑같다는 겁니다. 1, 2번이 답이. 이해 갔어요?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럼 115쪽에 맨 꼭대기 보세요. 이제부터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봐라. 그러면 그 첫 번째 동시의 상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말을 갖고 교묘하게 만들었는데, 자, 동시성을 느끼는 애는 사건이 발생한 그 좌표계에 있는 애예요. 동시성을 느끼는 애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봐봐요. 내가 우주선 안에서 양쪽에 광원을 놓습니다. 이렇게 광원을 놔요. 둘이 빵 놓고 불빛을 튕겨요. 그럼 나는 어디가 먼저 도착해요? 동시 도착하죠. 거리가 똑같다면. 맞아요? 그 사건을 너희들이 보면 다르게 보여요. 너희들이 무슨 개인데? 그렇죠. 너희들이 보면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정직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그럼 내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이제 보는 걸로 문제를 바꾸고 싶어. 사건을 어디서 일으킬래? 니네한테 일으켜야 된다니까, 사건을. 그래야 내가 봤을 때 니네가 운동계가 될 거 아니냐. 자, 그럼 질문 자라. 내가 지금 우주선이 니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자, 양쪽 벽 끝에 광원이 있어. 자, 저기를 A라고 한다. 저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빵 하고 빛 쏠 거야. 나는 어디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근데 나만 움직이냐? 광원도 같이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이쪽 빛은 나를 향해 올 거고, 이쪽 빛은 나를 향해 오겠지. 근데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누가 먼저 도착해? 얘가 먼저 도착한다고. 니네가 보기에. 나는 동시에 오지. 근데 니네가 보기에. 이 광원도 같이 움직이잖아, 나랑. 그지? 봐봐봐. 무슨 얘기냐면, 우주선 안에 내가 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 사건을 일으킬 거야. 사건을 일으키냐가 운동계라니까, 항상. 여기에 A라는 광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광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중간에 있다면, 이 빛은 어떻게 도착한다? 동시에 도착해. 그럼 자, 노란색 빛과 빨간색 빛을 보여줄게. 이렇게 모이겠지, 가운데로. 근데 이 우주선은 어디로 움직이냐?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 자, 우주선이 이쪽으로 거의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것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렇다면 노란색, 빨간색 누가 먼저 도착하겠냐?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래, 그거라니까. 네. 그러면 질문 다시 할게. 잘 봐, 이제. 내가 이렇게 그랬어. A, B야. 빛이 나갈 거야, 빛이. 그럼 얘의 빛은 이렇게 갈 거고, 맞지? 얘의 빛은 이렇게 갈 거야, 맞지? 맞지? 자, 우주선은 여전히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0.6시로. 일단 이 그림 딱 보고 니네 운동계가 누구 같아? 철수하고 영희 중에. 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맞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 자, 이제 누가 관측자야? 그렇지. 그럼 누가 정지계야? 맞아. 철수가 정지계야. 철수가 바라보면 이 A, B, 영희는 어디로 움직인다? 왼쪽. 그렇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리자.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누가 먼저 도착할래? 그거야. 철수가 바라보면 얘가 영희는 이 둘이 동시에 오지만 철수가 바라보면 이 노란색이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쟤한테? 이해 갔냐? 사건의 동시성은 알았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보는 자에 따라 동시가 있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 갔어? 근데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한 애가 무슨 개다? 정지개, 운동개야? 개가 운동개다. 그럼 거기서 시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길이는. 이렇게 외워놓으면 다 풀린다니까, 그냥 문제가 금방. 헷갈리지 않고. 알았냐? 자, 밑에 그 그림 한번 봐봐. 왼쪽에 A, B 적힌 우주선 안에 있는 애 있지? 그지? 그 가운데 있는 광원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A, B 중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 동시에. 그러면 걔가 바로 뭐야? 사건이 일어난 지점. 얘 운동계라니까? 네. 그 안에 사건과 같이 있는 애가 봤을 땐 동시에 도착한다니까? 근데 밖에 S 있지? 오른쪽에 S. 네. 걔가 바라보면 그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먼저 도착하더라? A에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알았냐? 왜? A, B도 동시에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치? 맞아, 안 맞아? 빛은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갈 거야. 근데 방향이 반대인 게 A잖아. 광원 A하고 빛하고. 그러니까 그 검출기 A하고 빛하고 서로 맞부딪히잖아, 애들이. 중요한 건 이거지, 얘들아. 야, A로 도착하는 빛이 빨라? B로 도착하는 빛이 빨라? 어디서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하면 되지. 그렇지. 그가 어디서 하는 순간 자기가 또 놓치고 있는 거야, 그냥. 빛은 속도가 동일한데 상대 속도적인 개념 때문에 A에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럼 잘 봐. 지금 S가 우주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야. 맞지? 네. S가 무슨 개야? 정지계, 우주선이. 운동계. 어디 시간이 빨리 흘러? 운동계. 아니 정지. S죠. 시간 지연은 운동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누가 길이가 길어? 자, 정지계. 그렇지, 맞아. 야, 내 말 잘 들어, 이제 잘 들어. S가 우주선을 볼 거야.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S 우주선에 나와. 자, 우주선은 운동계야, 정지계야? 운동계지? 그 우주선이 수축되어 보일까, 그대로 보일까? 수축되어 보인다는 거야. 왜? 정지계가 S니까. 알았냐? 다시 질문.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S를 볼 거야. 누가 정지계야? 우주선. 그럼 S가 어떻게 보일까? 얇게 보여. 몸이.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 수평축으로 S축만 일어나. 이 길이축은 높이는 안 일어나. 옆으로만 일어나. 뭔 말인지 알겠냐?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약간 씬하게 만들고 싶어. 얇게. 그지? 그럼 난 니네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돼. 그럼 내가 몸이 얇아져. 니들이 보면. 근데 내 키를 줄이고 싶어. 어디로 움직일래?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돼. 그럼 길이 수축이 돼. 위에서. 그 운동 방향 쪽으로 수축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수축이 안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길이가 좁아 보이는 거지. 위아래는. 그대로고.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야, 우주선이 잘 들어. 이렇게 이동하고 니네는 이렇게 이동해봐. 같이 움직인다고 지금. 야, 니네는 어디로 움직인다고? 위아래로. 나는 옆으로 갈 거야. 그럼 니네가 나를 본다. 상관없다고. 니네가 무슨 개야? 그렇지. 그럼 나는 위아래로 얇아질까? 좌우로 얇아질까? 니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는 얇아진다고. 니들이 움직이는 게 수직이니까. 알았어? 이 움직이는 방향, 니네가 관측자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수축이 일어난다고.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알아둬야 돼. 지금 내가 니들을 뭐 한 거야? 아니,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헷갈리지 않으려고. 야, 맨 밑에 이제 그 실험 봐봐. 우주선 S'이 움직이고 있지?
S는 저기 어떤 행성에 서 있지. 자, 지금 A, B가 누구냐 그러면 별이네. 맞아? 근데 얘가 초신성이라고 생각해봐. A, B가 초신성이야. 동시에 폭발하는 거지. 사건이 S한테 일어났니? S 프라임 안에서 일어났니? 맞았어. 그러면 출제자는 분명히 누구를 운동계로 본다? S를 운동계로 보고 누가 관측자야 그럼? 우주선에 있는 애가 관측자로 딱 케이스를 맞춰서 본다니까. 결국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애는 같은 좌표계에 있는 애야. S. 그치? 그런데 S 프라임이 바라보면, 잘 들어, 바라보면 이 S나 A, B는 모두 어디로 움직이다? 왼쪽, 오른쪽? S 프라임이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해 갔냐? 그렇다면 그 S 프라임이 느끼는 빛이 도달하는 사건은 A 초신성이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냐? B 초신성이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냐? A가 먼저 도착해? B가 먼저 도착하죠. 봐. A, B는 동시에 S를 향해 오겠지. 그걸 S 프라임이 봐봐. 동시에 빛이 오는데 S 프라임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여기 별하고 먼저 만나지. 오른쪽에 있는 누구? B라는 초신성에 대해서. S가 S 프라임 왔을 때 S한테 누가 먼저 도착하냐? 아, 누가 먼저 도착하냐고? 얘들아, S 프라임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고 그러면 그게 맞지. 그런데 문제를 S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라고 물어보면 니네 말이 맞지. 근데 뭐랬잖아. S 프라임이 느끼는 별빛. 그렇지. 그런 거 누가 도착하는 거 묻는 걸 찾아봐야 돼, 니네가. 야, 질문할게. A, B의 거리는 S 프라임이 본다면, 알았어? 거리가 가까워 보일까? 그대로일까? 그대로 S 프라임이 본다면 S 내가 S 프라임이 본다면 했잖아. S 프라임 그럼 S 프라임이 무슨 개야? 정지계지. 걔가 본다면 운동계에 있는 A, B 사이의 별 거리는 지라라고 했는데 수축이 일어난다니까. 운동계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운동계에서 시간지연이 일어난다고 지금 S 프라임이 봤다고 그랬잖아. S 프라임 보기에는 A, B의 거리가 길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A, B가 그 우주선 안에 들어있냐? 별이? 너 길어 보이는 게 있냐? 야, 여태까지 길어 보이는 거 배웠어? 맞아요? 길이 연장 이거 배웠어? 길이 팽창이랑 아니 그런 걸 시간 운동계가 운동계가 누구냐고. S 그지? 그 S에 A, B도 같이 있잖아. 네. 그럼 S 프라임이 본다면 S에 있는 애는 얇게 보이겠지? 네. A, B도 거리가 가깝게 보이지. 헷갈리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말로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놈이 어떻게 공식을 쓰면 이해가 가겠냐고. 잘 이해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A하고 B가 누구 좌표계에 있냐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누가 받느냐라니까. 만약에 A, B 거리를 만약에 S가 재지. S는 A, B랑 같은 좌표계지. 네. 그게 고유거리야. 고유 길이라고. 걔가 잰 게 진짜 길이라고. 근데 S 프라임이 보면 그 길이보다 어떻게 보인다? 수축되어 보인다니까. 수축되어서 왜? S 프라임이 정지계니까. 그럼 야, 잘 봐. S가 S 프라임을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수축될까? 우주선 길이가 수축된다니까.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누군데? S 프라임 걔가 잰 길이보다 작게 측정이 보인다니까. S가 바라보면. 왜? S 프라임은 우주선이랑 같이 있지. 걔가 길이 재면 그게 고유 길이야. 근데 밖에 있는 S가 보면 S 프라임은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S 프라임 어떻게 보이고? 얇게 보이고. 우주선 길이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이는 거야. 왜? 움직이는 물체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니까. 야, 절대 S가 바라봤더니 AB가 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AB가 같은 좌표인데 왜 줄어? 이해 갔어? 넘겨봐.
페이지 116쪽. 잘 들어. 이거 하나만 딱 증명해 줄게. 아까 로렌츠란 과학자가 뉴턴의 역학 이론하고 전자기하고 그들의 어떤 갭차, 차이값을 자기 인자로 증명을 했잖아. 자, 아인슈타인이 한 거 잘 봐봐. 자, 우주선 안에서 실험을 할 거야. 간단해. 얘들아, 정지에 있는 애가 아니라 우주선 안에서 실험을 할 거라고. 그럼 봐봐. 잘 봐. 얘는 지금 어떤 행성에 서 있지? 그냥 달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있으면 되죠. 알았냐? 우주복 입고 있다고 해. 알았니? 근데 우주선 안에서 지금 빛을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해볼 거라고. 잘 봐요. 내가 이렇게 밑에서 그립니다. 얘가 빛을 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요 높이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H. 그럼 빛은 총 몇 H로 움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봅니다. 이 빛의 속도는 C죠. 얘 시간을 T0로 합시다. 사건을 일으킨 곳이니까. 그 다음에 몇 H?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얘 속도, 빛의 속도. 얘들아, 빛의 속도 철수가 빨라, 영희가 빨라? 응? 그래, 같다니까. 근데 지금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 철수가 일으켰지? 그럼 출제자는 얘를 무슨 개로 놓는다? 맞아. 그럼 얘가 움직인다 이거요. 우주선이 이렇게 간다 이거지, 얘가. 알았어? 얘가 보기엔 이렇게 천천히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야. 섬광사진이라고 보면 돼. 알았니? 이렇게 우주선이 일어난다면 빛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얘가 보면 이 길이를 L이라 하자. 이렇게. 문제는 얘가 어떤 속도로, V의 속도인데 이게 빛과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을 거야. 0.8C든 0.6C든. 자, 그렇다면 얘가 느끼는 시간이 이거란 말이야. T. 맞아? 그러면 빛은 총 얼만큼 움직인 거야? 총? 이 L만큼 움직인 건데 시간은 T지. 이게 누구라고? C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잘 봐 이제. 얘는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냐 지금? V의 속도로 여기까지 갔어. 빨간색의 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제가 V만큼 갖고 시간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얘를 이렇게 잘라보자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봐봐. 아인슈타인이 얘 정리를 갖고 온 거야. 이게 다 정사면체지. 이게 C고, 여기도 C겠지. B고, 이게 A면, 얘는 뭐가 돼? 이 면적은? 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이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저기도 이 삼각형을 잡던, 이 삼각형을 잡던, 자,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 여기. 이 삼각형을. 그러면, L제곱은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밑변이 뭐겠냐? 2분의 1 V 곱하기 T에 뭐가 되는 거야? 자, 높이 뭐로 잡자 그랬어? H제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야. 그러면 L로 정의해봐. 자, H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CT0. 맞지? L은 뭐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넣어봐. 4분의 뭐가 되니? 이것은 얘는 4분의 H는 4분의 그럼 요 두 개를 넘기는 거지. 4는 다 약분해버리고 그럼 뭐가 남아?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 그지? 이렇게 나오잖아. V 곱하기 T제곱. 요거지? 이것은 뭐다? 됐지? 여기까지. 철수의 시간이 누구야? 철수요? T0야. 사건이 일어난 곳의 그 시간이 뭐라고? 고유 시간. 좋아. 사건이 일어난 곳의 길이가 뭐라고? 고유 길.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요거를 얘로 빼봐. 그럼 얘는 뭐가 되냐? C제곱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루트를 씌워봐. 아니, 그냥 이걸 약분해보자.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하면. T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1-C제곱분의 V제곱. 그 다음에 누가 돼? 이렇게 놓자. 루트 씌워봐. T는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이런 루트 시험하나 많아져. 그치? 이게 로렌츠가 증명한 로렌츠 인자야. 근데 얘는 그냥 나왔잖아, 식이. 요렇게 했더니 나왔잖아. 니네 로렌츠 인자 나중에 한번 찾아봐. A4지 4장이야. 미적분하고 막 엄청 내려간다고. 이 로렌츠 인자는 얘들아, 어떤 값을 내가 예를 들을 거냐면 V를 얘들아 잘 봐. 요렇게 놔봐. 어리 어떻게 나오나? 넣어볼까? 루트 이거 되겠지? 네. 이거 작품 되지? 이거 얼마 나오니? 루트 요거 떨어지겠지? 그럼 뭐분의 뭐야? 0. 이거 나오잖아. 이거 1보다 컸자고. 맞아. 분모가 작잖아. 다시 요거 집어넣어봐. 그럼 분모 뭐 나올까? C제곱분의 이거지? 맞잖아. 그럼 루트 얼마 나와? 분의 1 얼마 나와? 위아래 누가 커?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로렌츠 임자값이 커져. 결국 무슨 얘기냐? 얘가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거야. 속도차가 크면 시간 지연이 더 일어난다는 얘기고, 결국 빛의 속도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안 흘러. 알았냐? 무슨 말인지? 얘들아, 0.6C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볼 때하고 0.8C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보면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고? 맞았어. 누가 길이가, 우주선이 더 작아 보인다고? 거기까지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야. 속도 크면 당연히 그렇겠다. 이 로렌츠 인자 값은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빛의 속도를 C라 놓잖아? 그럼 0.5C 정도 되잖아요, 가운데가. 그지? 로렌츠 인자는 1에서 뭐 예를 들어 2까지 간다. 그러면 막 요렇게 가다가 여기 약간 커졌다가 이렇게 돼. 로렌츠 인자 값은. 엄청 커져.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간다면 시간은 더 지연되고 길이는 더 수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니네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을 가잖아. 블랙홀은 중력이 엄청 세지. 그러면 빛도 멈출 수 있어. 정지 상태로. 시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빛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가서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잖아. 그럼 시간이 지연돼. 그럼 뭐가 돼? 멈춰. 그래서 거기를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불러. 알겠냐? 지금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 공식적인 유도를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쉽게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해 줄 거야, 너네한테. 그럼 별거 아니네. 왜 선생님이 칠판에다 엄청 복잡하게 써놨지? 할 정도로 되게 간단하게 보여줄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알았니? 자, 이렇게 놓으면 잘 봐라. 지금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잖아. 그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일어난 사건 그 장소가 출제 문제에서는 운동계로 잡혀, 항상. 그리고 관측한 애가 무슨 계고? 정지계가 되고. 이해가냐? 네. 그러면
너네들 그 116쪽에 있는 그 그림 보이지? 그 그림을 보면 그래 당연히 S라는 애가 정지계고 S 프라임이 뭐야? 그때 잘 봐라 얘들아. 잘 봐. 요 H가 빛이 이동한 거리지. 얘들아 잘 들어. 여기서 빛이 빨라 여기서 빛이 빨라. 얘가 본 빛이 빨라 이 빛이 빨라. 똑같지. 근데 누구 시간이 길어? 저기 얘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아 길다는 말이 뭐냐면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야. 얘가 시간이 지연되고 천천히 흐르지. 그럼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값이 누가 커? 위가 크겠지. 시간이 크니까. 그래서 길이가 길다고. 얘가. 얘는 어때? 시간이 짧으니까 길이도 수축되죠. 빛의 속도 똑같은데 얘는 시간이 크고 얘는 시간이 작으면 얘가 C 곱하기 T 값 경로값이 더 작겠지. H가 작아 L이 작아? H가 작잖아. 그럼 길이 수축은 얘한테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게 길이 수축이라고. 근데 니들이 뭐 때문에 이걸 자꾸 헷갈리느냐? 오른쪽 페이지로 와봐. 오른쪽 페이지 그림 보여 밑에? 그림 보이냐고. 내 질문 잘 들어. 얘들아 지금 S 프라임이 있고 S가 있지 얘들아. 있어 없어? 이 그림 보라고. 이 그림. 그림 봤지? 그때 우주선 말고 S 말고 그러니까 우주선 말고 달 말고 누구 있어? 그럼 얘들아 지구 목성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 있어? 밖에 나와 있어? 그러면 잘 봐. 지구, 목성, 달은 같은 좌표계야. 이해 갔냐? 다시 봐라. 지금 움직이는 애는 유일하게 누구야? 우주선이야. 그럼 내 질문 알아. 지금 왜 지구하고 목성을 그려놨을까? 출제자는 말이다. 누구를 정지계로 보겠다 이거야. 누구를 정지계로 보겠다. 아니요 S 프라임. 지구, 목성을 왜 그려놨냐고. 이거 사건과 똑같은 거야 얘들아. 지구하고 목성이 S하고 같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구하고 목성 거리를 쟤네가 S라면 그 거리가 고유 길이라니까? 네. 근데 누가 볼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보겠지? 네. 걔가 관측자가 될 거라니까? 그럼 걔가 무슨 개가 되는 거야? 정지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누가 움직여? 달, 지구, 목성이 움직인다니까? 그럼 지구와 목성 거리가 어떻게 될까? 수축된다는 이론이야 이게. 내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니네가 못 잡잖아? 맨날 헷갈려. 근데 잘 봐. 지구, 달, 목성이 같은 좌표계인 건 알겠지? 그럼 출제자가 분명히 물어볼 건 이 지구, 달이 길이가 수축돼서 이 우주선 탄 애가 먼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보는 걸로 시험에 낼 거라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본다 그러면 걔가 정지계야 무조건. 지구, 달, 그 다음에 목성은 움직이는 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봐. 내 말 들어와. 야 우주선이 수축돼서 보여요 라고 한다면 누가 관찰자야? S가 관찰자야. 이해 갔냐? 근데 지구, 목성 길이가 수축돼요 그러면 누가 관찰자야? 우주선이라고. 그러면 S가 측정한 길이 있지. 지구, 목성. 그게 고유 길이야. 이해하냐? 사건이 잘 들어. 누가 같은 좌표계에 있는 애가 측정한 거 고유 길이야. 그럼 야 S 프라임이 측정한 우주선이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S가 바라보면 걔가 움직이잖아. 걔 우주선 길이가 어떻게 될까? 수축된다니까. 이것만 계속 들으면 왜? 야, 이 관점만 알면 다 풀리네? 신기할 거라고. 니네 밑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한번 봐봐. 얘들아, 뮤온이 니네 어디서 배운 건 줄 알아? 뮤온? 처음 그거 태양계 태양계 빅뱅은 좀 뭐냐? 우주가 빅뱅할 때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가 쿼크하고 그 다음에 렙톤이 있잖아. 경입자라는. 그 경입자의 일부가 전자야. 하나가 뮤온이고 또 하나가 타우론이거든. 근데 왜 얘 얘기를 적어줬느냐? 얘들아, 이들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맞먹어. 얘들 경입자의 속도가. 그런데 이 경입자가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적어도 10권 이상이나 나타나. 너네 10권이 80km거든? 근데 대기권의 원래 길이가 1000km야. 80km부터 나머지 1000km까지가 다 10권이야, 얘들아.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300에서 500 사이에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거야. 초당 8km의 속도로. 안 타고. 왜?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 엄청 뜨겁다는 얘기거든. 뜨거우면 고온이야. 그럼 입자들이 해리돼 있어. 그럼 거기서 진짜 뮤온이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뮤온이 나타나 사라지는 게 0.000 몇 초야. 알았냐? 근데 그 뮤온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0.00 몇 초로 달려도, 빛의 속도가 비슷한 속도로 달려도 지표까지 못 와. 알았어? 그런데 지표에서 뮤온이 발견돼. 지표에서 뮤온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뮤온 입장에서는 말이다. 뮤온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입장에서는 지구의 대기권이 무슨 개인 거야? 운동된 거. 그렇지. 걔가 운동개인 거야. 뮤온이 보니까 뮤온이 정지개인 거고 10권이 대기권 이게 정지개인 거지. 그럼 걔가 바라보면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 도달했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 걔가 무슨 개라고? 정지개고 상대방이 운동개다. 그럼 어디서 시간이 지연이 일어나고? 운동개. 길이 수축도 운동개. 이거야. 이것만 명심해. 알았냐?